안녕하세요. 2020 SNU 환경보건 자료분석을 강의하는 서울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김성근 교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4강 그룹 간 평균 비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들을 요약해 봤는데요. 두 그룹 평균 비교와 세 그룹 또는 그 이상의 평균 비교를 하는 것을 간단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비디오 클립은 주로 이론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이어서 다른 비디오 클립에 R을 이용해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웹노트 링크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그룹 평균 비교에 관련된 간단한 이론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R에서는 t-테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t분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주로 표본을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정을 하죠.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x바 그리고 표준 편차가 s라고 할 때 이것을 표준화시키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t가 그 샘플 사이즈가 커질 때 노멀 한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가 1을 따르는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의 평균의 차이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두 그룹의 표본 평균을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그림에서 μ0라고 되는 것이 모집단의 평균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평균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걸 추정하려고 하죠. 샘플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할 때 이 x바가 μ0에 가까우면 그 성공적으로 표본으로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한 것이 되겠죠. 만약에 많이 떨어져 있다면 그 표본으로서 모평균을 추정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컷오프 라인을 정해놓고 이 안으로 들어간다면은 성공적으로 평균을 추정한 것이고 그 신뢰 정도는 95%로 한다. 바깥으로 나간다면은 그거는 평균으로 표본의 평균으로 모평균을 추정하는 것들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모값을 이렇게 적어놓고 만약에 그 표본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한 t값이 충분히 크다면 유의하게 크다면 그거는 기각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는 보통 0.05로 잡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95% 신뢰 구간이 형성되는 것들이죠. 이 안에 들어오는 영역이 95%에 해당됩니다. 단측 검정을 할 경우에는 이 알파가 곧 기각력 전체가 될 수 있는데요.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기각력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이 유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0.05로 알파를 잡을 경우에 이쪽이 0.025, 0.025가 돼서 합치면은 0.05가 되는 것이죠. 논리는 거의 비슷하고요.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에서는 규모가설을 우리가 잘 보시면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양측 검정의 경우에는 이퀄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고 단측 검정의 경우에는 이것이 크냐 작으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단측 검정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본에서 얻은 평균이 이거보다 크냐 작으냐 작으냐 크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단측 검정을 쓰는 것이고요. 표본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으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양측 검정을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양측 검정을 많이 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분모라는 것이 여기서 스탠다드 에러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탠다드 에러에 대한 얘기는
잘 배웠었죠. 샘플의 스탠더드 데비전이고 샘플 사이즈가 스퀘어 루트를 친 것이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여기서 검정 통계량, 즉 테스트 스태티스틱스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t-value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t-value라는 것이 앞에서 이렇게 식을 통해서 구한 값인데 t의 경우에 여기가 제로가 되겠고요. 점점 커지게 되겠죠. 양의 값으로 음의 값이 커질 수 있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t가 검정 통계량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검정 통계량 예로 f도 있죠. 이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함수는 qt라고 있는데 이따 실습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이 t 분포가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유의 수준 0.0으로 잡았을 때 95% 신뢰 수준을 95%라고 한다면 여기가 0.02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서 요 안에서 컷오프가 실제 될 수 있는 지점이 얼마일까라고 한다면 이 QT 함수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T 컷오프는 1.96에 수렴하는 것이 되겠죠. 로테일을 F로 놨기 때문에 이쪽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로테일 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를 T, Q로 놓는다면 이쪽이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p-value를 구하고 싶다 할 때는 q 대신에 p를 씁니다. 그래서 probability, t에 대한 유입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1.96에 해당되는 그 p는 얼마겠느냐? 실제로는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0.025가 되겠죠. 곱하기 2를 한다면 이거 두 개를 합친 의미가 된다면 0.05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t-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t-테스트를 적용할 때 필요한 가정이 있는데요. 표본의 그 관측치들이 랜덤하게 뽑혀야 된다. 그리고 그 관측치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 그리고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되고 분산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두 집단에 대해서 비교하려고 할 때 그 집단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말을 조금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비교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 두 샘플이 서로 연관돼 있다면 t-테스트를 써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이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가 그 관측체들이 서로 독립이어야 돼요. 그 샘플 내에서도 독립이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같은 사람에게서 두 번 측정한 걸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에게서 나온 자료가 하나는 이쪽 그룹에 또 다른 두 번째 측정한 것은 다른 그룹에 그룹 A와 B에 각각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먼저 측정하고 다음 측정한 것들을 그룹 각각 A와 B에다 해놓고 그런 식으로 묶어놓고 그 평균을 구해서 서로 비교한다면 그 사람의 효과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저 수준 자체가 높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t-테스트로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신뢰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자체가 그런 특정치들이 서로 연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관측치들이 서로 콜리트 있는지 아닌지 이렇게 본다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례를 우리가 본다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습에서 예제를 보고요. 지금은 이론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t-테스트에서는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검정 통계량 F가 있다고 했죠. 그 F-테스트는 뭐냐? F-검정이라는 것은 두 집단의 분산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두 집단의 분산이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알아보는 것들인데 t-테스트는 이 t.test라는 펑션을 이용합니다. 아래에서는 여기서 본다면은 이 표본에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 우리가 여기서 지정해 놓을 수도 있죠. 이 값과 차이가 나느냐. 또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요거는 고정된 값이겠죠. 지정된 값이 아니라 요것도 하나의 벡터, 이것도 하나의 벡터로 처리해서 이거랑 이거의 평균을 놓고 서로 같으냐 다르냐를 따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또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의 변수가 value라는 이름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수로 그룹이라고 있는데 그 그룹이 두 개의 집단이 이루어졌다. 레벨이 두 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리니어 펑션을 구성해 놓고 t-테스트 하면은 이 레벨 값들을 두 그룹에 따라서 각각 평균을 구할 수가 있고 그것들을 t-테스트 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t-테스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디폴트이고요. 만약에 두 자료가 서로 콜레이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paired test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쓰는 양식은 똑같고요. 뒤에다가 옵션만 paired를 true로 하면 됩니다. 디폴트는 당연히 F가 되겠죠. paired로 F가 되어 있는 건데 굳이 안 써도 되는 것이죠. 이 부분 같이 이따가 예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F-테스트의 경우에는 그 두 집단의 분산이 같으냐 다르냐죠. 상당히 t-테스트랑 유사한 방식으로 함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규먼트를. 그래서 x의 분산과 y의 분산이 같은지 다른지 보는 건데 양측 검증한다면 이렇게 된 것이고 단측 검증하면 원사이드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도 봤던 것처럼 t-테스트 했던 것처럼 한 데이터 안에 어떤 리니어 함수를 쓰는 방식인데요. 여기가 이제 종속 변수, 즉 y에 해당되는 연속 변수 값을 씁니다. 그 값이 있고 이 값이 두 그룹에 따라서 변하는데 다른 값을 갖고 있는데 그 그룹의 평균을 구할 때는 t-test를 쓰고 그 그룹의 각각의 분산들을 비교할 때는 이 var.test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분산 variance를 비교하는 함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순서를 따라서 함수를 냅니다.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기초 통계를 뽑아본 다음에 t-테스트를 합니다. t-테스트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t-테스트 함수에서 봤듯이 이 그룹별 차이를 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t-테스트를 완료하고 그 과정을 잘 따르는지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t-테스트는 우리가 귀무가설 잘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알파를 보통은 0.05로 잡죠. 경우에 따라서는 0.02로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합니다. 자, 셋 이상의 그룹 평균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래서는 아노바에서 왔죠. AOV 함수 또는 리니어 모델에서 왔는데 LM 함수를 씁니다. 이 LM 함수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두 개가 굉장히 유사해요. 이 아래에서 보듯이 아까 t-테스트랑 굉장히 비슷한 양식으로 쓰죠. 이렇게 함수 쓰고 그 다음에 depend variable 즉 y를 쓰고 물결 표시해놓고 이게 함수란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그룹이 담겨있는 변수를 쓰는 것입니다. 데이터 프레임 써주고 근데 양식이 똑같아요.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AOV 함수는 모델을 피팅하는 함수입니다. 이 데이터가 이 모델로 핏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F 검정한다는 것이 요거의 목적이고요. 얘는 뭐냐? 이 리니어 모델을 구하는 겁니다. 얘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노바 테이블 만들어주고요. 얘는 같은 일을 하지만 얘는 그 파라메터를 그 베타 값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 모델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우리가 응용을 한다면 어떤 모델인데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모델이 하나 더 붙인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과 비교할 때도 A of B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 분석을 통해서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한다. 두 개랑 비교한다면 분산 분석을 하더라도 t-테스트의 결과가 같습니다. 셋 이상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세 개가 있다면 그룹 1과 2 비교하고 2와 3 비교하고 1과 3 비교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t-테스트 여러 번 쓰게 된다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과도하게 알파 에러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분사 분석을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그룹이 1개, 2개 해서 3개 쭉 나다 보니까 K개가 있습니다. 그룹이 K개가 있다. 그러면은 그 그룹마다의 평균이 있겠죠. 이 모든 그 관측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 관측치들을 K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걸 간단한 모델로 생각해 볼게요. 이것도 모델이냐? 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이 없을 때는 그룹이 1개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K개로 나눌 수 있는 나눠서 설명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그룹이고요. 이 그룹이 없다. 그러면 평균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양자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 모델의 분산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분산을 비교하는 건데 아무튼 분산 분석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과연 이 단순한 모델, 즉 전체가 있는데 이거를 K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설명하는 이 모델이 쓸만한 것이냐 본 것입니다. 그 모델을 표로 쓴다면, 식으로 쓴다면 이 전체 데이터는 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I개의 그룹과 J개의 메저먼트가 있습니다. I번째 그룹에 J번째 메저먼트라는 식으로 우리가 읽는데 이게 총 K개의 그룹이지만 이미 I가 1이면 첫 번째 그룹이 될 것이고 I가 2면 두 번째 그룹, I가 K면 K번째 그룹이 되겠죠. 마지막 그룹. 아무튼 이렇게 그룹 미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를 그룹 미인으로 설명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그룹이 3개라고 한다면 이 전체를 3그룹핑으로 한 것이고 첫 번째 그룹의 평균, 두 번째 그룹의 평균, 세 번째 그룹 평균이 있겠죠. 그 뮤는 3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상중하로 나누든지 A, B, C로 나누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각각의 평균들을 우리가 갖고서 설명하겠다는 것이 이 모델입니다. 그러면 그 각각 그룹 미인이 있을 때 그 그룹 미인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 개별적인 데이터가 있는데 그룹 미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하겠습니다. 오차가 적으면 적어서 좋겠죠. 아무튼 그 오차는 몽땅 다 합치면 0이고 그것의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다. 그리고 이게는 노멀한 분포로 한다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입니다. 통계적 모델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더하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니어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분산 분석에서의 모델인데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만 지금 알아두세요. 그리고 개별적인 데이터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수도 없이 많이 써놨지만 X sub ij라고 써놓고 i번째 그룹의 j번째 메저먼트는 평균은 i1, i2 해가지고 이 각 그룹별 평균과 전체적으로 이 시그마 스퀘어라는 분산, 그러니까 그룹별로 분산은 같다고 본 겁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노멀한 분포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전체를 요 한 줄로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하고 있죠. 각각의 그룹마다 평균이 있다고 했는데 그 평균들은 디폴트는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같지 않다면 그 대립가설이 되는 거겠죠. 만약에 요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3개 이상의 그룹들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보건 통계학 개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웠고 지금 다시 한번 리마인딩 한다 생각을 해주세요. 이어서 아까 여기 있는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얘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K개 그룹이 있다고 했었죠? 각각에 대해서 평균들이 나올 거예요. 전체 평균을 우리가 X점점이라고 하고 K번째 평균은 K점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을 표시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모델 하나 씌웠죠. X바. 그래서 각각의 그룹마다의 평균들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점이라고 쓴 것들은 이 점이라고 쓴 것은 그룹 2의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의 평균을 이렇게 표시했다. 얘는 그랜드 민, 얘는 그룹 민. 얘네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퀄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씩 더해주고 빼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쓰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의 평균이 있을 것인데 각각의 자료에서 전체 평균을 쓰는 경우와 그룹민이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그룹민이 있죠. 그다음 그랜드 민 사이 평균이 있을 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총 변동으로 토탈 베리애빌리티 생각할 수가 있고 이쪽은 모델의 변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이거는 모델로 설명할 수 없는 변동. 이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을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제곱합을 해주게 됩니다. sum of square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고요. 각각에 대한 자유도로 나누게 된다면은 분자 분모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요거랑 요거랑 서로 이 분자가 의미 있게 크냐를 F 검정으로 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짧은 비디오 스크립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곧장을 말씀드린다면 이 F 검정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 우리가 모델을 세웠잖아요. 이 전체의 observation은 K개의 그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룹 민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룹 민 갖고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그룹 민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여기가 크면 클수록 모델이 전체를 설명하는 정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의미하게 크다면은 이 모델은 성공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F 검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이 의미 있게 컸다라고 한다면 그룹 민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분자가 커지게 된다면은 그룹 민은 그랜드 민보다 훨씬 커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아노바 테이블이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가 분모, 여기가 분자가 되어서 이게 크면 클수록 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비교해서 크면 클수록 이게 유의하게 되는 것이죠. 유의하게 됐다는 것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었던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된 것입니다. 즉 평균은 같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 그룹 이상의 평균이 같은지 안 같은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각각에 대해서 여기를 sum of square of total, sum of square of model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모델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여기가 충분히 크냐를 디그리 프리덤 갖고서 나눠주게 된다면 여기가 요걸 나누면 이것이 되고 요걸 나누면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B가 F가 되는 것이고요. 이 F가 검정 통계량과 비교해 볼 때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냐 작으냐를 갖고 따지게 되는 것이죠. 요약한다면 아노바 모델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데이터 아까는 X로 썼지만 Y로 써도 상관없죠. I번째 그룹에 J번째 매주면 어떻게 했는데 걔네들은 전체 평균이 있고 그리고 그 그룹 이펙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개별적인 자료가 있는데 걔네들은 그룹 민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설명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룹 미인보다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할 테니까 전체적으로는 0이지만 평균이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가 되겠죠. 저는 얘랑 얘가 같은 식으로 설명했는데 실제로 같아요. 수치상으로 다른 것보다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뮤가 사실상 그랜드 민이고요. 그러니까 샘플의 전체 평균입니다. 얘는 거의 상수예요. 상수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라메타의 그 크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정을 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사실상 같아요. 수리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드린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해 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4개의 그룹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아래서도 볼 텐데 혈액형 데이터입니다. 혈액형 별로 어떤 뭔가를 측정했어요. 측정했더니 A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평균이 여기 파란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형성되어 있습니다. AB형은 여기, B형은 여기, O형은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이 평균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체 평균은 빨간색 줄입니다. 이 빨간색 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건데 통계적으로 유의하냐 아니냐 보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전체 평균이 있고 그룹의 평균이 있다고 했죠. 그룹의 평균에서 볼 때 전체 평균과의 차이가 여기서는 1.5, 여기서는 3.5, 4.5, 6.5가 이렇게 평균보다 낮기도 하고 높기도 하잖아요. 요 차이가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F 검증하는 겁니다. 실제 애들 다 합치면은 제로가 나와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여기를 그랜드 미니 아니라 여기를 기준 잡아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를 아래로 요만큼 낮춰준 것이 불과해요. 얘랑은 달라 보이지만 사실상은 수치적으로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리적으로는. 얘가 상수기 때문에 얘를 일괄적으로 쭉 낮춰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뮤가 존재하는 것이 여기서 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게 더 심플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여기를 셀민 코딩이다, 레퍼런스 코딩이라고 하는데 이걸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세요. 이 R에서 분산 분석을 하게 된다면 또는 리니어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면 나오게 된 디폴트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 레퍼런스 코딩을 설명드린 거예요. 이 종속 변수를 설명을 할 때 타입별로, 혈액형 타입별로 설명해봐라 라고 한 결과가 이거예요. 그래서 본다면 27이 A거든요. A형의 결과가 평균이 27.7 정도가 나온 거고요. 그보다 5 많은 정도가 AP형의 평균입니다. B형은 A보다 6이 많은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노바 모델을 잘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노바 모델도 검정을 모델을 수립하고 그 모델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지금 일단 모델을 굴려봤는데 구성시켜봤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유의하네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델도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 가설이 잘 부합하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까 t-테스트랑 마찬가지로 이 측정치들은 서로 독립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리서스 베리어블은 노멀한 분포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즉 y죠. 그리고 이퀄 베리언스를 그룹별로 보여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노바 분석을 할 때는 데이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그래프로 이제 탐색해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모델 꾸미고 아노바 돌리고 그리고 모델이 잘 돌아가는지 진단하는 그런 순서를 갖게 되는데 일반적인 그 리그레션보다는 조금 그 가정이 조금 위배되더라도 아주 크게 상처받지는 않지만
아노바 모델이 좀 이렇게 견고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샘플 사이즈 적을 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 가정을 잘 충족시켰을 때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는 아까 혈액형 데이터 갖고서 모델을 꾸며봤잖아요. 타입별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잔차가 있을 텐데 여기서 말하는 잔차라는 것이 모델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일단 모델로 설명하고 나서 개별 데이터들에 대해서 남은 그 부분인데 그것들이 아주 어떤 경향성도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이게 지금 QQ 플러스이기 때문에 노멀한 분포를 띄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 눈에는 아주 크게 과정을 위배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지스트를 풀하시고요. 예, 지금 우리가 아노바 모델을 꾸며서 2개 이상의 그룹 평균이 비교하는 걸 했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간다면 그러면은 이 그룹별로 우리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다 없다만 봤는데 누가 차이 나느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해보겠고요. 이어서 다른 비디오 클립에서 R로 지금 배우셨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 겸 또 실제로 R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해보겠습니다.